안녕하세요. 블렌더 강좌를 맡게 된 강사 정환재입니다. 블렌더의 기초적인 모델링과 애니메이션까지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홈페이지인데요. blender.org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 블렌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블렌더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블렌더의 장점,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블렌더는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이 무료라는 점이 엄청나게 큰 장점인데요. 사람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손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그 사용자들이 서로 지식 공유를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만든 모델링 파일들이나 혹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레일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기능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링, 그 다음에 조각칼을 가지고 뭐 조각을 하는 듯한 스컬핑, 그 다음에 색을 입힐 수 있는 뭐 쉐이딩 기능이나 렌더링,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렌더링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능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전문적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링이면 모델링, 스컬핑이면 스컬핑. 그 기능에 특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살짝 더 가벼운 게 블렌더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보는 튜토리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블렌더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위쪽에 보시면 툴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열거나 내보내거나 할 수 있고, 아니면 블렌더의 옵션 환경 설정을 여러 가지 만져주거나 할 수 있고요. 렌더를 하거나 렌더 기능들이 또 여기서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창 옵션이라든지 도움말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레이아웃, 모델링, 스컬팅 등등이 써져 있는 탭이 보이실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렌더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모델링을 할 때는 모델링 탭을 눌러서 그에 맞는 적합한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것이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스컬팅 할 때는 스컬팅 탭을 누르고, 렌더링 할 때는 렌더링 탭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 모델링이라든지 스컬팅, UV 에디팅, 이 먼지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창이 4개로 분할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창은 이렇게 끝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화살표가 생겨서 움직이는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 모서리에 갖다 대면 마우스가 십자 모양으로 변하는데요. 이거를 옆으로 당겨서 새로운 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더블 모니터를 여러 대의 모니터를 쓰고 있으신다 하면 이 창을 분리시켜서 분리해서 다른 모니터에다가 갖다 두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윈도우 탭에서 New Main 윈도우 이걸 눌러주시면 똑같은 창 하나가 더 생겨요. 이거를 이제 다른 모니터에 갖다 두고 넓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메인 작업창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위에는 오브젝트 모드, 에딧 모드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이는데 자세한 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뷰, 셀렉트, 애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왼쪽에는 우리가 주로 쓰는 도구들이 모여있는 창이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우스를 이용한 간단한 화면 조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은 이 물체를 중심으로 화면을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Shift 버튼과 휠을 동시에 눌러서
화면을 회전시키지 않고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에 관해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오브젝트 모드 상태인데요. 이 큐브 자체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큐브나 실린더나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렇게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에 대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육면체의 면들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은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선분은 2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블렌더에서는 이 점을 버텍스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선을 엣지, 그 다음 면을 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주 쓰는 도구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드린 왼쪽 창을 봐주세요. 먼저 맨 위에는 셀렉트 툴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점, 선, 면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단축키는 W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택 툴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도형 모양을 임의대로 그려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인데, 이 커서는 저렇게 생긴 커서를 이동시키는 툴이고, 여기서 물체가 생성된다든지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든지 하는 설정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브젝트나 점선 면들을 옮길 수 있는 무브 툴입니다. 이 무브 툴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회전 툴은 물체를 회전하거나 점선면을 회전시키는 툴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일 툴은 X축, Y축 혹은 XY 평면 이런 식으로 그 축에 따른 스케일을 조절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3D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 XYZ 축이 헷갈리실 텐데 오른쪽 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를 헷갈려 하시는데, 모델링에서는 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를 적절히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 에딧 모드 변환 바로 가는 단축키는 키보드 탭이고요.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딧 모드로 들어가면 이 점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잠시만요. 점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거나, 면을 선택해서 스케일을 늘리거나, 그 다음에 선을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있는 점선면들을 편집하는 게 에딧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델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델링은 형태를 다듬는 과정이에요. 먼저 단축키 Shift A 눌러서 큐브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지금 바닥에 모눈종이처럼 그리드랑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빨간 선은 X축, 초록색 선은 Y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파란 선은 Z축이겠죠? 이동이나 회전 등을 하고 있을 때 단축키로 X, Y, G를 누르면 각각 그 축에서만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이 커지게 돼요. 키보드의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루프 컷 도구를 사용해서 상자의 뚜껑 부분과 상자의 아래 몸통 부분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잘릴 부분이 미리 보여지게 되는데요. 드래그해서 상자의 뚜껑 부분이 될 만한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에딧 모드 내에서 키보드 숫자 3을 눌러서 상자 뚜껑이 될 페이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 P를 누르면 separate라는 단축어 명령이 나와요. 여기서 셀렉션을 클릭해 주면 선택한 면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 큐브 하나로 시작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뚜껑이 될 부분을 선택하시고 에딧 모드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숫자 2번 엣지를 눌러서 아래의 내 모서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E와 S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돌출되게 됩니다. E는 돌출 명령어고 S는 스케일 명령어예요. 아래쪽으로 Z축 방향으로 한 번 더 돌출한 다음에 F를 눌러주시면 뚫려있던 면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단축키 G로 쉐이딩 방식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단축키 말고도 위에서 이렇게 선만 와이어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물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래 상자 탭해서 에딧 모드 들어가 주시고 이번에 위에 모서리 4개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키보드 탭 위에 물결 모양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뷰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토글키가 뜨는데요. 이걸 통해서 모델링 하기 편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모델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 모서리 4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E, S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위에 뚜껑이 끼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상자를 옆으로 틀어서 상자의 깊이만큼 두께 생각해서 대충 이 정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 눌러서 다시 채워주시고 그러면 대략적인 상자의 모델링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Shift A 눌러서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보기 편하게 위로 좀 올린 다음에 스케일, Z축으로 스케일을 줄여 줄게요. 그리고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이즈도 스케일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충전기가 들어갈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네모에 구멍을 뚫어줄 텐데요. Edit Preference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Add-on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불, 툴 검색해주고 네모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면은 추가 프로그램이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에서 오른쪽에 에딧 들어가 보시면 불툴이 있는데요. 불툴이 뭔지 일단 기능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렇게 실린더를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실린더를 먼저 클릭하고 네모를 클릭해서 디퍼런스를 누르면 실린더 네모 모양에서 실린더가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니온 합치기, 그 다음은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 거고 반대로 겹치지 않는 부분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메뉴가 오토 분린, 브러쉬 분린 나눠져 있는데 아래 브러쉬 분린은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네모 박스가 남아서 분린 후에도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편하긴 한데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간단한 작업은 그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린더를 길게 만들어서 먼저 작은 구멍을 뚫어 줄게요. 그 다음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서 Z쪽으로 스케일을 먼저 줄이고 Z쪽으로 이렇게 줄일게요. 그래서 적당히 스케일을 조절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같은 모양을 2개 만들어 줄게요. 2개 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가게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먼저 내가 뺄 것을 선택한 다음에 어디서 뺄 건지 선택하고 빼주겠습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선택, 빼주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모 모양으로 구멍이 뚫렸을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실린더, 이번에는 위쪽에만 큰 구멍을 하나 더 뚫어줄게요. 위쪽에만 뚫어야 되니까 약간 위로 올려주시고 적당히 크기 조절해서 뚫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모델링 할 때 수치를 일일이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모양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 부분이 너무 얇으니까 실행 취소, 사이즈 조금만 더 줄여서 이렇게 뚫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작은 케이스에 들어갈 충전기를 만들어 볼게요. 충전기가 원형이니까 실린더 원기둥 하나 만들어서 구멍 사이즈를 맞춰줄게요. 약간 작게 만들어야 들어갈 테니까 약간 작게 만들고 사이즈도 Z축으로 줄여줄게요. 네,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거나 혹은 모델링들끼리 서로 겹쳐 있어서 편집하기 좀 힘들 때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만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또 있어요. 잘 활용해서 네, 여기서 인셋이라는 도구를 쓸 건데요. 윗면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 I 누르시면 이렇게 내각선 또는 외곽선 방향으로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E 눌러서 Z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I 눌러서 인셋, 다시 E 눌러서 익스트루드. 자, 얼추 충전기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반지를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 생성해 주시고 저는 위치가 약간 틀어졌네요. 충전기보다는 커야 되니까 와이어 프레임으로 잘 보고 두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스케일 툴 이용해서 줄여주시고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줄게요. 근데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에디 모드 들어가서 윗면, 아랫면 선택하시고 아까 배운 인셋 툴로 이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줄게요. I 눌러서 인셋 해주고 단축키 X 누르면 딜리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면을 지울 거니까 베이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안이 뚫려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엣지 선택으로 이 둘레를 선택을 해줍니다. Alt키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진 엣지를 모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브릿지 엣지 루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상자의 큰 형태는 대략적으로 다 잡았어요. 그런데 모델링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상자랑 느낌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이유는 이 모서리나 꼭지점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서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보는 물건들은 이렇게 끝이 날카롭지가 않죠. 너무 날카로워서 실제 같지 않으니까 적절한 효과를 추가해서 좀 더 사실적이게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 탭에 스패너 모양을 클릭하시면 모디파이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베벨을 클릭해 줍니다. 베벨은 모서리를 나눠주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세그먼트가 하나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 수를 늘리면 더 많은 개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는 이 폭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저는 0.02m로 맞췄는데, 저희가 이 수치를 정확히 입력해서 모델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래 케이스도 같은 수치로 베벨 모디파이어 추가해 줄게요. 그 아래 원통형 충전기는 조금 이따가 수정하기로 하고, 아래 상자 몸통부터 똑같이 베벨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반지랑 충전기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면이 보이게 되면은 약간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쉐이드 스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베벨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0.02m 6. 그리고 모디파이어 하나 더 추가할게요. 서브디비전 서피스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디파이어예요. 수치를 조금 조정해 줄게요. 근데 아랫부분이 약간 만두처럼 이상해졌네요. 이 부분은 아까 썼던 루프컷을 사용해서 루프컷으로 드래그를 해서 모서리 쪽에 컷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반지도 마찬가지로 먼저 쉐이드 스무스, 그 다음에 서브디비전 서피스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레벨을 좀 조정해 줄게요. 그 다음 베벨 똑같이 추가해 주시고, 이거는 이 모양이 더 자연스럽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상자 모델링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여기에 재질을 입히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른쪽 상단에 쉐이딩 탭 보시면은 재질 상태를 나타내주는 탭과 렌더 상태를 나타내주는 탭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 재질도 입혀 있지 않고요. 렌더 모드란 거는 이 재질에 빛을 포함시켜서 빛이 어디서 반사돼서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경판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눌러서 플랜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스케일 늘려주고요. R 눌러서 회전시키는데 X축으로 90도, 숫자 90 누르면은 90도 입력이 돼요. 90도 회전시킨 다음에 뒤로 약간 움직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45 누르면은 45도만큼 회전이 되겠죠.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배경을 채워줍니다. 카메라 보는 방법은 카메라 아이콘이 있어요. 혹은 오른쪽에 키보드 오른쪽 숫자 패드 0 누르시면 되고요. 안쪽에 밝은 부분이 나중에 렌더 했을 때 영상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딱 저만큼만 보여요. 넘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오브젝트들을 모두 화면 안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누르시면 세팅이 또 있어요. 실제 카메라처럼 이 포컬 랭스라는 거는 화각인데요. 이렇게 화각을 조정할 수도 있고, 카메라 뷰 상태에서 Shift 물결표를 눌러서 그리고 WASD Q2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배경이 잘 보이게 위치시킨 다음에 제가 만든 오브젝트들을 다시 옮겨줄게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동영상의 각도, 카메라의 각도를 생각하셔서 카메라와 오브젝트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모델링 강의 진행해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